오늘 저희 시흥의 혁신교육을 좀 중심으로 한 교육 거버넌스 사례 공유 드릴 건데요. 제가 미래교육지구가 시작되기 전에의 시흥 얘기를 같이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저희가 협력 체계나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조금 더 심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뚝 잘라서 여기서부터는 미래교육지구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그간의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청이나 시흥지원청하고 시가 미래교육지구를 함께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진화 발전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조금 더 요 주제에 맞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흥 11년도에 시흥은 이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도 이미 도교육청에서 주민 간의 신뢰, 그 다음에 협력, 성장 이러한 방향으로 지자체의 일반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을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키워드에서 저는 좀 협력 지점을 좀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민을 조금 더 신뢰하기 위해서 아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민의 의견들 또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그리고 교육을 좀 지역 자체에서 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의 자치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협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이 과정을 혁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16년도의 장면이긴 한데 저 첫 장면이 혁신교육지구 담당 장학사님 한 분하고 시의 8명 부서 담당자가 모인 거예요. 첫 학습 모임이 시작된 거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이 되게 싸했거든요. 우리 교육부서 아닌데. 근데 이러한 과정이 이제 수년을 거듭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 교육 과정이 3월, 5월, 9월 아무 때나 학교에다 그냥 막 안내하고 연결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을 이제 협의회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과정들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세우는 과정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애를 하려면 서로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학교의 교육과정 연간 세우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자체 회계연도 시기가 맞지 않은 부분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까 발표하신 그 원장님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수업으로 또 학교와 연결되기를 희망하지만 정작 그러한 리듬과 시기들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12월이 끝나니까 내년부터 내년도 일을 고민하는 이러한 지자체의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학교와 좀 리듬을 맞추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연중농사처럼 연초부터 시작된 여러 지원청과 시의 이런 협력적인 일들이 8월, 9월이면 내년도의 일들을 미리 그리고 11월에 전체적인 교원, 학부모, 학생, 마을 대상으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혁신교육 포럼을 통해서 갖고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예산이 딱 결정이 되면 학교에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지역교육과정 사업들을 막 70여 개의 시의 여러 개의 부서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가는 협력 시스템에 많은 학습 모임과 협력과 또 일부 과정에서는 이제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꼭 15년도에 협력센터가 2명으로 해서 좀 만들어졌지만 미래교육지구에서의 그 협력 체계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일단 행복센터가 시의 직영체제이긴 해요. 장학사님이 근무지 지정으로 와 계시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구현하고 싶었던 제3지대 시와 교육청의 어느 조직도 아닌 정말 지역교육 차원에서의 새로운 지원 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으로 시작을 지금 했고요. 아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지금 추진하지는 않는 단계이긴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학교의 입장에서 이 협력 체계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그러한 통합 시스템을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미래교육지구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지구가 좀 지향하고 있는 이런 협력센터 또 동단위의 그러한 그 교육협의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와 교육청의 좀 한계점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3년 차의 경험들을 통해서
시흥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지원 체계로 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반 공무원이 내가 핵심 역량까지 공부해야 되나 하면서 학습 모임 때 봤던 자료인데요. 마을 교사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실천적인 역량들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또 할 수 없는, 또 같이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실천적인 역량들이 그 마을과 함께 하면서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좋은 협력 수업들을 보면 이래서 우리가 마을 교육 과정을 하고 애들 같이 도와주는구나. 이런 거를 저뿐만 아니라 수백 시간의 베테랑 평생학습 마을 강사들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학습하는 것들을 시흥에서는 또 미래교육지구에서는 그러한 심화 성장지원 과정으로 좀 많이 담았어요. 교육정책 모임 연중 계속 했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엔 저희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고교학점제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거 지원청, 지자체의 다른 부서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굉장히 늘려야겠다라는 정책적으로 보는 또 지원청의 입장, 어느 부서의 입장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 기반으로 잘 많이 개설하고 연결할까라는 고민들. 그래서 시흥은 지금 3년 차의 미래교육지구에서 이러한 공동 학습 모임을 굉장히 많이 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분을 미래교육지구에서 좀 많이 가져왔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짧고 긴 그리고 다자간이 학습하는 형태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거버넌스라는 말 저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청교육청이 다 만들어 놓은 거 학교가 마을이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근데 거버넌스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 그러려면은 저희 같은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교육 정책이 행정의 입장에서만 그냥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과정들로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교사, 마을교사의 연수들도요. 수년차에 관련해서 각자가 연수를 또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교사의 변화, 또 마을교사의 변화가 같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나라는 것들, 모든 시정사업들이 다 교육인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시의 전체적인 부서들이나 지원청의 여러 장학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마을이나 학교나 교육이 아닌 거로 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 연수의 과정으로 좀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15년도에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많이 확장되어 있는 그 지역의 배움터, 방과후 때 가족나들이로 갔었던 것들이 교육과정의 하나의 수업으로 엮이면서 아이들하고 직접 다 이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부서들이 연결돼 있지만 그 안쪽에는 다 지역의 힘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15년, 14년 이때쯤은요. 제가 듣기로는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롯데월드, 용인 에버랜드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현장학습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시흥에 이런 곳이 있었나, 살만한 곳이네, 나중에 떠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그러한 피드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이 학생도 시민이구나라는 것들이 이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잘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유연하게 하는 학교들은 사전사후까지 같이 해서 현장학습 잘 활용하는 학교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다문화 사회적 경제 그 마을기업 대표거든요. 이 교실이 저희는 60% 이상이 다문화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찾는 이유는 왜 마을교사가 학교 수업에 들어가? 학교교사는 왜 손을 내밀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움 중심 활동들을 프로젝트식으로 하고 들어가고 이제는 같이 공동기획해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시민이라 시민이 성장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도 같이 성장하더라고요. 지역 이해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런 면들에서 다 같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지금 딱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시흥혁신교육지구 연구 용역한 자료가 경기도에서 한 지표가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54점 몇 프로였어요. 경기도 평균이 그게 44점 몇 프로였는데 뭐였냐? 학교에 대한 신뢰도,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행복 만족도.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시흥의 아이들이 상당히 학교 수업,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이 되게 높더라, 재밌더라 라는 결과였거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혁신교육 이래서 하는구나. 왜 지자체가 교육자치, 지방자치 떠들고 이래도 이래서 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교육지구의 그 정책연구 모임 안에서 요 맥을 잡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시흥 아이는 시흥 교육과정으로, 뭐 순천 아이는 순천 교육과정으로 가자. 특별히 경기도 교육과정이 총론에서도 뭐 20%까지 지역교육과정을 하는 부분을 또 선제적으로 나갔다는 부분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배움이 다 삶으로 이어지는 거, 교문방 나서도 계속 배움이 이어지는 거, 내 아이의 교실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내 동네의 일들이 다 배움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그 민관학 협의체 안에서 다 논의되고 고민되고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제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만드는 과정에 미래교육지구에 많은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자꾸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걸 고민할 수 있게 판을 자꾸 만드는 게 저희 3년차 동안의 미래교육지구에서 시흥이 굉장히 많이 얻어갔던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봄, 여름, 가을에 어느 시나 다 있잖아요. 시흥은 38개 생활공원이 있어요. 어느 학교에 어느 아이가 경험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다. 여기에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한 배움들이 더 정교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협의체, 또 거버넌스에 어느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겨요. 중학교 1, 2, 3학년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개발되고 지금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 있는 마을교육과정 사업이죠. 예전에는 다 서울로 가기를 바라는 시흥이라 생각했는데, 시흥에서도 이렇게 미래에 되게, 와, 4차 산업혁명 준비하는 청사진들이 있네? 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배운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시흥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하고 미래 꿈을 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과정으로 연결되는 고민들을 지자체 혼자 할 수 없고, 지원청에서도 지역과 같이 하면서 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협력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논의를 이러한 협의체들이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시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교육 과정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다. 학교 공간도 다른 학생들이 이제 현장학습을 와요. 버스를 타고 와서 현장학습을 하고 가기도 하고, 평생학습 배움터로 방과 후에는 마을이 아예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이제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들도 또 조정되는 일들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학교 아니냐 바뀌냐 전부 다 그냥 학교다. 온 마을이 정말 학교다.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마을 축제 1년치 교육과정으로 마지막 축제일까지 학사 일정으로 잡아서 정말로 수업으로 다 연결되고 아이들의 배움으로 연결되면서 공동체를 이해하고 접하고 생활 속에서 배움을 이어나가는 과정들을 고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역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많은 고민들로 계속 이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해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시단위의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는 동네 단위로 더 맞춤형으로 아이들의 작은 시선에 더 맞춰가는 교육과정들로 좀 가고 있고요. 제가 50분까지 좀 얘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한 55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졌네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거든요. 저는 그 교육협력센터, 시랑 교육청이 교육을 지원하는 이 협력센터가 이제 10단인데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래교육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이도 소중하고 하나이의 다양성도 다 인정해줘야 되는 그러한 흐름에 맞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에서 공장판 찍어내듯이 지역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도 좀 전환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동으로 가는 거고 아이들의 생활권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교육자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흥 같은 경우도 어느 동들을 보면 이제는 그 학교에 맞는 동네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 동에 있는 학교와 마을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협의체들이 조금씩 더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권역별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이제 처음 시도해서 여기에 계시는 이제 동네 언니라는 분들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해주고 또 교육 마을 수업들을 기획하는 걸 지원해주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의 자원들을 관리하고 정보를 안내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어떤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 처리까지 다 진행해주는 그러한 동네 언니들이 미래교육지구 3년차 되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교육지원청의 거점학교와 마을교육 권역거점센터가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의 그 교집합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진 좀 붙였는데 이게 올해 2월에 저희 동네 교육과정 그 워크숍 모습이거든요.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와 그 동네 언니들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각자가 원하는 교육과정 매칭돼 있는 학교와 마을 교사들이 여러 명이 다 모여서 이제 소회의실로 흩어지기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경이로운 모습들이 왜 있을까? 이만큼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좀 설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 마을도 조금 더 정교한 협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러한 만남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과 교육과정이 다 연결되고 거기에 시와교육지원청의 이러한 협력적인 일들이 기반이 돼서 필요한 협력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진 거죠. 시청 혼자 고민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사업의 이해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의 수십 개의 사업들이 각자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들, 사실 교육과정 영역뿐만 아니라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위기지원 굉장히 분절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학교들이 폭격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학생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기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매년 그 통합공모 원클릭을 하면 장학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일주일 동안 지자체 팀장들하고 사업협의를 하는 거예요. 7, 80개를. 그러면 교육적으로 놓친 부분들은 또 컨설팅을 받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계속 회의를 이어나가고요. 시 나름대로도 교육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모든 부서들이 교육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게 없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협력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 협력 체계가 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잘 지원하냐에서 이제 이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주인공으로 나가는 부분까지를 이제 흐름을 좀 마무리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시흥은 아무래도 지역교육과정에 더 충실한 고민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이제 시흥만의 교육과정을 분과 안에서 많이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더 작은 단위의 동네 교육과정으로 좀 넘어가면서 미래교육지구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마을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위기지원, 공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역교육으로 연결돼서 혁신교육으로 심화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미래교육지구 안에서 좀 풀어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작은 단위로 더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우리가 만들어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동네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자. 이러한 정신에서 지금까지 그런 방향들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사람이 바뀌면 또 학습하고 또 바뀌면 또 학습하고 이러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 첫 회차 때 TFT를 일단 묶은 거예요. 교육 현안 관심 있는 학교와 마을 분들 165명 정도를 한 분 한 분 코로나 때라 찾아다녔어요. 장학사님하고 저랑. 왜냐하면 다 집합으로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한 몇십 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현안 뭐 고민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TFT 만들었거든요. 근데 미래교육지구에서 그렇게 시작된 결실들이 작년부터 360명, 올해는 지금 여기 포럼 저희 지원청 담당 장학사님도 와 계시는데 학부모까지 합치면 이제 한 520명 될 것 같아요. 돈도 안 들여요. 왜 이렇게 많이 오실까? 분과별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잖아요.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왜 오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내가 제안하는 정책들, 내가 제안하는 사업들, 내가 제안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더라. 그리고 반영이 안 되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알려주더라. 그리고 내가 그리는 것들이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설계가 돼서 내년도에 학교에 다시 내려오더라. 내가 여기에 참여, 내가 바쁜데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의 혁신교육지구는 담당 팀장과 담당 장학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에 의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미래교육지구의 이러한 담론의 TFT에서 여기까지 지금 과정을 온 것 같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심화 발전되는 의제들이 포럼 안에서 이어지고 있죠. 저희 2년마다 바뀌잖아요. 장학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역의 힘으로 이러한 많은 지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작년에 100번 넘게 만났어요. 상시적인 협의, 상시적인 참여, 상시적인 제안, 그리고 그게 이제 행정으로 딱 만들어지는 것. 시청교육청이 챙기는 일들은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흥교육하면 뭐가 제일 아껴요? 이러면 저는 여기 포럼에 계신 지역분들과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저희가 떠나도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담당자들이 만나서 이거 어때요? 오케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구나. 지역이 만들어가는구나. 시장이 바뀌든 교육청이 바뀌든 그러한 부분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보게 됐고요. 동단위 거버넌스 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15개의 마을교육자치회가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 건 기존의 평산학습 마을교육공동체는 이제 마을 주민공동체였다고 하면 여기에는 공동대표가 학교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아주 긴밀하게 동단위의 교육 의제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네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동네의 구석구석까지 이제 살피는 체인지 메이커식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고장을 이제 들여다보는 작업들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동네 교육과정들이. 그리고 자치회마다도 학생자치회랑 연결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주민참여 예산들을 제안하는 형태까지 간다든지 아주 발전적인 진로교육을 7개의 학부모회가 연대해가지고 그 동의 고민들을 풀어나간다든지 그리고 학교와 학원과 차이 나는 마을교육은 무엇인가 동해에 아주 심각한 의제를 던지면서 전혀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들을 공론장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시와 교육청이 다 기획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더 풀뿌리처럼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저희의 방향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센터, 권역센터와 이러한 포럼과 또 동별 마을교육체가 의사결정 구조가 잘 반영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도 만들었어요. 혁신교육지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도 3년간 민간학위 정책연구 모임을 통해서 지원 근거와 시장의 책무로 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작년에 미래교육지구에 있는 정책연구 사업비로 저희가 요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형태, 학습 모임의 형태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형태, 그러한 형태로 거버넌스를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우리가 허접하더라도 사업 지표를 만들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평가하고 시흥혁신교육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한번 설정해보자. 그렇게 해서 8개 지표를 만들고요. 올해에는 사업에 대한 전체 설문도 만들어서 학교로 뿌렸어요. 연구원 통해서 하면 더 전문적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을 이해하는 학습 과정도 있고 또 마을이 학교 교육 과정, 학교 선생님들은 마을 거버넌스 이해하는 과정들을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평가 연구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가는 작업들을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제가 굉장히 아낀다는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의 성장이 결국에는 혁신교육지구 또 미래교육지구의 동력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명, 몇 회, 무슨 프로그램 했어 이러한 성과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을 저희가 이렇게 그리는 작업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싹쓸이가 아니고 이러한 약자를 가지고 하는 이 정책 매거진도 속속들이 담아내서 그러한 분들의 기록을 아주 소중하게 좀 담고 내년도를 준비하자. 그래서 가장 사람에 좀 집중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사람, 공간, 체험 프로그램까지 전부 아울러서 계속해서 지원청과 시와 마을이 서로가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마무리 드리면 이거는 한 마을 교사가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기획한 수업인데 공동체 수업이거든요. 동네의 시원한 바람길에 애들이 그냥 멍 때리고 쉬고 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막 없잖아요. 근데 큰 감동은 아이들이 동네의 편안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공동체가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일상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러한 공동체 수업을 기획할 때 진짜 멋진 수업이구나, 멋진 혁신교육지구나, 괜찮은 도시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늘어날 때,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민간학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은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전 시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주인이 누가 될 거냐, 주체의 문제, 그리고 계속 진화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너희들과 같은 행정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게 맞냐? 거버넌스의 힘은 이러한 성찰에서 오지 않나. 그래서 미래교육지구에 가고자 하는 방향들도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들이 직접 설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미래교육지구에서 시흥은 많이 좀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차 접어들고 이제 평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 여러모로 다른 사례와 또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로 좀 말씀드리고 지금 딱 10분 남았는데요. 혹시 말씀을 주시거나 궁금하시거나 한두 분 정도만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있으실까요? 저희 공무원들 되게 바쁘잖아요. 일 안 하는 공무원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협의와 만남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협력센터에 있으면서 많이 했어요. 예, 행복센터에 있으면서. 그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계획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업무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회의를 하면 학습 모임이 반이라고 하면 나머지 반은 업무 계획을 토대로 논의를 했고요.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고 다시 이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모임 때 너희 부서에서의 업무 계획은 뭐가 반영이 됐고 우리는 뭐가 반영이 됐어. 그리고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은 뭐가 있어. 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럼 니네 부서는 어떠한 예산을 세우고 어떠한 사업을 할래. 우리는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시청 내부에 부서들 간에 얘기를 했고요. 업무 계획이 공동으로 세워지는 영역들이 많아질수록 사업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부서의 일들로 어느 부서의 일들이 일을 안 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서로가 다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시장님까지 계속해서 업무 계획
보고가 관리가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좀 일 중심으로, 분장 중심으로 회의를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업무 계획을 병행해서 이 협업 회의가 아주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는 지원청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장학사들이 혁신 교육을 넘어서서 담당하는 장학 영역별로 오셔서 컨설팅을 해주고 시정사업을 교육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리고 저희는 예산을 고민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각 부서의 역할과 지원청 역할을 좀 끌어나가는 과정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서 지원청 혁신팀과 저희가 같이 고민을 좀 한 거거든요. 부서들이 끌어오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업무 계획 외에도 지원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학교 뚫기가 되게 힘들다. 교육적으로 잘 몰라. 근데 장학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컨설팅을 요청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혁신사업은 장학사님들이 같이 모니터링 일정 보시고 같이 나가요. 부서가 가질 수 없는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들을 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들, 분과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의 의견들을 많이 해주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수렴해주는 역할들을 좀 하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원클릭 시스템 시작할 때는 정말 한 500살까지 살 정도로 개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 우리 부서가 잘하고 있는데 니네가 뭔데 막 이랬어요. 왜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규 사업이 계획이 되면 일단 들어와요.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이 시스템으로 교육과정을 다 신청하고 학교에 교육적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이건 교원 대상이건 학부모 대상이건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편리해지고요. 원클릭 시스템을 만들면서 500여 개의 공문이 없어졌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부 신청까지는 해요. 지금도. 사업계획 전 단계의 불필요한 일들은 공문 없이 다. 일을 줄여야 협업이 되고 협업을 통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협력 시스템 안에서 좀 잘 녹여내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어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마을 수업을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을 교육자치에 관련한 일들을 아까 살짝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잘 되고 있는 동은 마을 교육 의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의 지금 한계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로서의 가지고 있는 동의 자치 권한들을 참여 예산부터 이런 총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힘이 실려서 집행할 수는 있는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거든요. 이러한 갈등들이 많고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이런 동단위 거버넌스가 지금 교육적으로 결합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끝내면 2020년에 주민자치회 설치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시흥이. 나이 제한이 19세 이상이었거든요. 그거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푼 이유는 청소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부 이제 시흥에서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청소년들이 벌떼같이 와서 동해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세울 것 같다.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냥 학생 중심, 뭐 아이 중심 이러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풀려가는 과정들이 이 거버넌스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갈 때 긍정이 50일이다 그러면 긍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51%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